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AMS는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S라고 하는 것은 벤브랩에서 나온 X1 카본 제품의 콤보라고 해서 X1 CC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P1P의 후속작인 P1S 제품의 또 C가 붙어서 P1S 콤보로 이름을 붙인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MS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기본 단품으로 구입하는 것은 $349. 그런데 이것을 엑선 카본과 결합해서 판매되는 콤보 상품으로 구입하게 되면 250불만 추가를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250에서 349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MS라고 하는 것은 Automated Material System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냥 필라멘트를 공급해주는 공급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 4개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이 4개 보관한 걸 갖다가 안에 있는 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필라멘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를 밀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다시 감고 두 번째 거를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필라멘트 공급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간단한 제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속 프린터들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갈등이 있기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크리얼리티 제품에 좀 친숙도가 높으신 분들 중에는 크리얼리티에 나온 K1 Max라고 하는 제품과 벤브랩에서 나온 이 P1S 콤보 제품의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공홈 리스트 프라이스 기준으로는 약 한 7만원 정도 내외로 차이가 나고요. 국내 판매 업체에서의 또 가격 정책 때문에 10여만원 정도만 더 붙이면 P1SC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K1 Max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K1 Max 구입하시는 분들은 300x300이라고 하는 넓은 베드 사이즈가 좀 돋보여서 이것을 선택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P1S 콤보를 눈독을 들이시는 분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AMS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AMS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AMS가 가지고 있는 또 단점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것을 구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멀티컬러 출력이 되겠습니다. 어째 보면 단순하게 필라멘트를 보관하고 그리고 필요한 필라멘트를 그냥 공급하는 장치인 이걸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색깔들을 갖다가 넣고 빼고 하는 장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멀티컬러 출력입니다. 세계 다양한 벤브랩 유저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멀티컬러 AMS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보고 있다 보니까 와, AMS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들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AMS가 있기 전에도 멀티컬러 프린터들은 존재했었습니다. 푸르사의 MMU 시스템이라든지 모자이사의 팔레트라고 하는 그 필라멘트를 이어 붙여서 공급하는 장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자작으로도 만들 수 있는 Y 스플리터 방식이라는 멀티컬러 프린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툴 체인저 방식이라고 하는 멀티컬러 방식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컬러를 체인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지 문제점들을 줄이고 벤브 스튜디오와 이 기능을 완전히 일체화해서 별도의 조작이라든지 준비 없이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AMS 시스템, 벤브랩에서 아주 작정하고 이 제품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입체 형태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 라벨, 네임택 같은 것들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해외 유저들 보면요, 이렇게 바닥면에다가 컬러를 체인지해서 아주 깔끔한 형태의 출력물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슈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넣게 되면 그것에 맞는 필라멘트와 그리고 레이어를 갖다가 나눈 STL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작품이 나오는데요. 또 고수분들 중에는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런 리소페인,
기존에도 리소페인이라고 해서 출력물의 두께 차이를 이용해서 빛에 비춰보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 저도 북리지 채널에서 그런 영상을 몇 가지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벤브랩이 나오고 멀티컬러가 쉬워지면서 CMYK, 마치 잉크젯 프린터에 있는 잉크 색깔과 같은 필라멘트를 벤브랩에서 판매를 해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칼라 리소페인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출력 표면을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형태인데요. 여기 뒤에다가 백라이트, LED나 이런 것들을 빛을 비추게 되면 이렇게 칼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은 AMS만 가능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다른 멀티컬러 방식도 다 가능한 것인데요. 여기서 벤브랩이 조금 더 치고 나갔던 부분이 AMS 시스템 하나는 4개의 색깔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허브라고 하는 것을 장착을 하게 되면 AMS를 4대까지 장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16컬러나 가능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다른 방식의 멀티컬러가 많이 있었지만 16개까지 이렇게 단일 프린터에 장착을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컬러를 3색, 4색 정도까지 가능하게 사용을 하다가 5색, 6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AMS만 별도로 한 대만 더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크게 복잡한 어떤 기계장치의 변화 없이도 멀티컬러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 AMS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MS의 장점 두 번째는 필라멘트 장착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이 AMS를 멀티컬러 출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4개를 장착해서 16컬러까지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을 갖다가 다 쟁겨서 놓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벤브랩에다가 내가 AMS에다가 장착한 컬러를 갖다가 등록을 해놓고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서 그냥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색깔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것이죠. 그냥 필라멘트 빼고 그리고 넣고 하는 과정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손쉽게 출력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장착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AMS 필라멘트 백업 혹은 오토매틱 필라멘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필라멘트를 낭비 없이 자투리 필라멘트를 없애고 바로 동일한 필라멘트로 이어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필라멘트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이걸로 지금 원하는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게 될 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새 걸로 바꿔놨을 때 빼낸 필라멘트 보빈이 바로 자투리 필라멘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AMS 시스템에서는 필라멘트 색상만 동일하게 맞춰주게 되면 이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다가 필라멘트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색깔의 필라멘트로 지정된 곳으로 얘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게 출력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필라멘트 습기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AMS라는 것은 필라멘트 보관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리카젤 같은 이런 방습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실리카젤을 넣어 놓게 되면요, 외부 습도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습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라멘트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습기를 먹는 부분인데요. 습기를 먹게 되면 다양한 필라멘트가 쉽게 부러진다거나 출력할 때 에어 파핑이라 그래서 출력면이 고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습도 센싱이 계속 실시간으로 가능해서 벤부 스튜디오에 보면 이와 같이 습도에 따라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실리카젤을 갖다가 교체해 주기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줄 수가 있다는 점도 특색입니다. 그리고 AMS를 사용하는 다섯 번째 장점 또 활용점 중에 하나는 서포트 필라멘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벤부에서는 서포트 필라멘트를 별도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서포트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싱글 노즐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서포트를 당연히 됩니다. 근데 서포트가 기존 출력물과의 간격을 띄워놓지 않으면 서포트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 0.2mm 정도의 간격을 띄워놓는데 이 서포트를 받치고 있는 이 하단면이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닿아 있는 이 부분의 출력 품질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포트 전용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0.1을 띄우지 않고요, 그냥 붙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뗄 때 쉽게
낮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이 필라멘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가 있을 때 전체를 다 서포트 필라멘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서포트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필라멘트 교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서포트 필라멘트 재료 소모도 줄이면서 아주 깔끔한 바닥면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활용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포트 필라멘트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유저들 중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PLA와 PETG 사이의 접착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PLA 출력 시에 PETG를 서포트 물질로 하거나, 아니면 PETG 출력할 때 PLA를 서포트 물질로 할 경우에는 동일한 서포트 필라멘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AMS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와, 이거 정말 사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 결정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단점을 다 보신 다음에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필라멘트 체인지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정말 깁니다.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던 5컬러 의 멀티컬러 프린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것은 Y 스플리터라고 하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멀티컬러 방식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필라멘트를 교체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필라멘트를 어디까지 빼면 되냐면 바로 Y자 형태로 모아지는 요 뒷부분까지로 그냥 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필라멘트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밑에 노즐로부터 여기까지 Y자로 분기하는 그 부분까지가 한 60mm 정도? 6cm 정도가 됩니다. 5, 6cm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70mm만 빼주게 되면 필라멘트 체인지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빼는 시간, 그리고 넣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 한 10초 안쪽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AM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길이 정말 깁니다. AMS는 이 박스 안에 있잖아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이동을 해서 이쪽에 보이는 테프론 튜브를 통해서 지나가고요. 또 한 바퀴 돌아서 안쪽에도 테프론 튜브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전체 길이를 기본 길이만 하더라도 1m가 좀 넘습니다. 밀리미터로 환산하니까 1000mm, 여기는 70mm, 그리고 이쪽은 1000mm. 당연히 필라멘트 교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만일 여러분들이 AMS 시스템을 여러 대를 장착을 해두고 사용한다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거의 필라멘트 교체하는데 한 2m를 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필라멘트를 빼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필라멘트를 여기까지 밀어내는 시간, 거기다가 혼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색깔을 짜내는 그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 1분 30초, 그리고 2분 정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색깔 한 번 교체할 때마다 2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을 멀티컬러 출력에서 한 1000번 정도가 색깔 체인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2000분이 되는 거죠. 2000분이면 도대체 몇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엄청난 시간의 소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아주 작은 플렉시 모델링 하나를 가지고 와서 슬라이싱을 해봤는데, 상단에 있는 것은 단일 색깔, 그냥 원 컬러로 출력을 했을 때 시간입니다. 약 40분 정도가 걸렸죠. 근데 이것을 두 개 컬러, 뭐 많이도 안 합니다. 딱 두 컬러로만 했을 때 2시간 37분, 거의 4배 정도 시간이 증가가 됩니다. 엄청난 시간 상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색깔이 하나가 더 더해질 때마다 이 값이 껑충껑충 뛰게 되는데요. 그래서 멀티컬러의 결과물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고 좋지만 그냥 출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말 멀티컬러로 뭔가 제품을 만든다 라든지 나만의 피규어를 만든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걸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체인지 타임이 긴 거, 이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맞물려 있는데요, 낭비되는 필라멘트 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짤 중에 하나인데요, 멀티컬러를 계속 하고 났을 때 발생한 이런 소위 똥들이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꽃감 형태의 캐릭터 모델링을 출력을 하게 됐을 때 나온 버려지는 필라 양도 상당히 많죠. 물론 기존에 있었던 멀티컬러 방식도 이렇게 프라임 타워 혹은 트랜지션 타워라고 해서 노즐에 쌓여있는 기존 색깔을 짜내는 이런 시퀀스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MS 시스템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필라멘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교체하는 메커니즘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필라멘트가 하나 사용되고 들어오죠. 근데 이 필라멘트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교체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잘라냅니다. 네, 잘라내고 기존 색깔을 빼내는데요. 이 잘라내는 커팅 포인트가 바로 이 핫엔드 상단 쪽에서 이게 잘라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간 밀어냅니다. 앞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이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mm가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살짝 밀어내고요. 그리고 기존 필라멘트를 빼내죠. 이때 장점은 필라멘트 끝이 이쪽에 열을 받게 되면 되게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그러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르기 때문에 여기에 뱀브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필라멘트 끝에 있는 문제점들의 변수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에 남아있던 필라멘트가 이 정도 길이만큼은 항상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필라멘트를 넣게 되면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짜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짜내고 없애고 나서 거기다가 노즐 끝에 남아있는 빨간색 필라멘트의 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짜내려고 그러면 기존 필라멘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필라멘트를 짜내고 없애기 때문에 필라멘트 낭비가 상당히 심해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 단점으로는 AMS가 의외로 또 잦은 고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MS 달려있는 여러가지 센서 장치들의 에러 코드들이 뜨면서 작동, 출력 상태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뱀브랩 카페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AMS라고 하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AMS에 대한 각종 문제에 시달리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S를 분해하거나 이러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뱀브 위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뱀브랩의 매뉴얼이 다 아주 자세하게 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기계 자체를 그동안 좋아하시고 이런 수리하는 것들에 익숙하거나 좀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 절차라든지 정보가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출력만 좀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뱀브랩을 구입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또 시간을 쏟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고육적인 일입니다. 3D 프린터 자체, 뱀브랩 프린터 자체도 사실 아예 손이 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AMS를 장착하는 순간 관리 포인트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MS가 발생시킬 수 있는 잦은 고장, 이 부분들을 단점으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 사용 가능한 필라멘트가 모든 필라멘트를 다 사용할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뱀브랩의 공식 사이트 위키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AMS 자체가 필라멘트를 저 먼 거리를 갖다가 이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무른 재질에 속하는 TPU라든지 PVA 같은 필라멘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백 번 이상의 이런 필라 체인지가 발생하는 이런 AMS 시스템 내에서 오작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라멘트 보빈에 따른 영향도 있어서 보빈이 요즘 환경 쪽의 이슈 때문에 종이 보빈을 사용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데요. 해외 유로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있고 국내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도 뭐 스팅 필라멘트 같은 경우가 종이 보빈을 쓰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플라스틱 보빈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카드보드로 되어 있는 종이 보빈도 마찰력을 줄 수가 없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유저들 중에는 이렇게 종이 보빈을 갖다가 출력물로 겉에를 싼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300g, 250g 짜리 작은 보빈 혹은 3kg 짜리의 그런 큰 보빈, 이런 것도 당연히 AMS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보빈의 직경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폭이 차이가 나서 여기에 걸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보빈의 직경이 너무 커서 덮개를 덮었을 때 약간 덮개가 꽉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는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벤브레 카페에 루나 캄파나님께서 국내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9종의 필라멘트에 대해서 AMS 장착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게시판에 글로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꽉 닫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라멘트의 습기 제거 같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점으로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AMS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사진을 올려놓은 걸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필라멘트를 길게 뽑아서 사용하다가 그것을 다시 백해서 감아야 되는데 감다가 보면 옆에 필라멘트 선으로 넘어간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심해졌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한쪽으로 제대로 감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걸 출력할 때 방해되거나 끼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필라멘트 백업 기능 말씀을 드렸죠. 같은 색깔로 지정을 해두게 되면 다 소모가 되면 남아있는 아주 생생한 필라멘트로 출력이 계속 재개가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라멘트를 한 보빈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항상 고정시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점을. 그래서 시작점 고정시켜 놓는 방식이 이거를 꺾은 다음에 필라멘트 보빈에 꽂아 놓는데요. 얘가 단단하게 이렇게 꼽혀 있거나 그래서 얘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얘가 당겨져 와야 되는데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고요. 설령 이게 당겨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테프론 튜브를 지나고 이 피팅 같은 거를 지나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오작동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필라멘트가 거의 다 됐다 싶을 때 미리 이 부분을 빼서 정밀 리퍼 같은 걸로 끝을 잘라낸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벤브랩의 AMS 시스템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AMS를 사용하실 분으로는 일단 나는 무조건 멀티컬러 출력을 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라 송부가 조금 되더라도 멀티컬러 출력을 통해서 완벽한 어떤 형태의 컬러풀한 출력물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AMS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멀티컬러 방식이 있지만 AMS가 지금까지 나온 멀티컬러 방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리고 손쉽게 접근해서 출력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티컬러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좀 돈이 좀 있는데 필라멘트 보관을 좀 쉽게 하고 필라멘트를 여기저기 있는 거를 갖다 꺼내고 장착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AMS 시스템을 여러 대를 두고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형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필라멘트가 모자랄지 또 남을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AMS가 가지고 있는 오토매틱 백업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kg이 넘어가는 출력물 사이즈 큰 거를 출력하시는 분에게도 AMS 시스템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내가 출력물을 좀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벤브랩을 구입하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AMS를 가지고 멀티컬러로 출력하는 순간 답답해서 이제 멀티컬러를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력만 해야 되는데 기계는 잘 모른다, 그냥 딸깍 하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벤브랩을 구입하신 분은 AMS로 인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 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AMS를 그냥 호기심에 한두 번 정도 출력해 볼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굳이 AMS를 구입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에 그 비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AMS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구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프린터들을 한 대씩 멤버십 회원가입 감사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가시게 되면요,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잘 관리하고 있던 프린터들을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멤버십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